혹시 오늘 꼭 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고 그런 자신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던 적 있으신가요?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했던 그 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미루는 습관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변호이자 따끔한 경고입니다. 미루는 마음과 행동은 인간의 당연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당신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미루는 습관,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고 질긴 학습 중의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미루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에 쫓겨 허덕이고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고 후회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죠. 다음부터는 절대 미루지 말아야지.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번에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미루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게으르기 때문일까요? 심리학은 그 원인이 우리의 성격적 결함보다는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현재의 더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인간의 경향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5만 원을 받을래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15만 원보다 확실한 지금의 10만 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일을 미룰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얻게 될 승진이나 안정이라는 보상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반면 지금 당장 보고서 작성을 미루고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행위는 즉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이라는 현재의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먼 미래에 막연하고 큰 보상보다는 눈앞에 작고 확실한 즐거움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미루는 것은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미루기도 하죠.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 일을 시작했다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할 거야 라는 불안감이 너무 큰 나머지 아예 일의 시작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이 경우 미루는 행동은 게으름의 표현이 아니라 실패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라고 자책하기 전에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치과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비유해 볼 수 있죠. 아이는 충치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나면 이가 아프지 않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미래의 큰 보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앞에는 차가운 기계 소리, 낯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윙 하는 소리를 내는 드릴의 공포라는 현재의 고통이 훨씬 더 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아이는 울고 떼를 쓰며 어떻게든 치과에 가는 그 순간을 미루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적거리는 모습이 바로 이 아이와 닮아 있죠. 일의 과정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 어려움,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일단 그 고통을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치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큰 고통과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큰 후회와 실패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치과 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이 일의 과정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구나.
이 솔직한 인정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이토록 미루는 행동에 취약한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뇌의 구조적 특징, 특히 이성과 감정을 담당하는 두 영역 간의 힘겨루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 그 중에서도 특히 전전두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 뇌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하죠. 지금 유튜브를 보고 싶지만 내일 발표를 위해 보고서를 써야 해. 이게 더 중요해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반면 뇌의 더 깊고 원시적인 부분에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감정과 본능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죠. 변형계는 미래의 계획 같은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고통 회피에만 관심이 있죠. 보고서는 무슨 보고서야? 지금 당장 저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게 훨씬 좋아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변형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룰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바로 이 전전두피질과 변형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본능적인 변형계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인 셈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상태일수록 전전두피질의 힘은 약해지고 변형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독 힘들고 지친 날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일을 미루게 되는 뇌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기수는 우리의 이성적인 뇌, 즉 전전두피질을 상징합니다. 기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알고 코끼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죠. 반면 거대한 코끼리는 우리의 감정과 본능, 즉 변형계를 상징합니다. 코끼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수가 아무리 채찍질을 하며 북쪽으로 가야 해라고 외쳐도 만약 코끼리가 남쪽에 있는 맛있는 바나나에 꽂혀버리면 기수는 코끼리의 엄청난 힘에 끌려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루는 순간의 뇌 상태입니다. 머리, 즉 기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알지만 마음, 즉 코끼리는 당장의 즐거움이라는 바나나를 원하기 때문에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수가 코끼리를 힘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기수는 코끼리를 채찍질하는 대신 코끼리를 설득하고 달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가는 길 위에 코끼리가 좋아하는 작은 간식들을 조금씩 놓아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지력만으로 미루는 습관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감정적인 코끼리를 잘 구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만 끝내면 30분 동안 제일 좋아하는 예능을 보자와 같이 즉각적인 보상을 설정하거나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아주 작게 쪼개어 예를 들면 보고서 한 줄만 쓰기, 이런 방식으로 시작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코끼리를 움직이는 것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진은 언젠가라는 막연한 약속을 버리고 지금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